파란 에게 해안, 그리스 섬들을 찾아 떠난다. 순례길에 나선 이들은 잠자는 신화를 일깨운다. 올림픽의 발상지인 이 땅엔 문명의 자부심이 드높고 건강한 기름 올리브는 그리스 사람들의 주식이 됐다. 아틀란티스 전설을 지닌 산토리니 섬엔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낭만과 여유가 있다. 오직 바람과 파도만이 섬을 감싸는 미코노스 섬. 지금 그리스의 태양과 바람을 만나러 떠난다. 그리스 아테네까지는 직항이 없어 일정상 런던을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스 여행의 시작은 문명의 꽃 아테네를 먼저 봐야만 한다. 멀리 에게해와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가 한눈에 들어온다. 숨이 막힐 듯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몰려든 사람들의 발길을 막지 못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이곳. 알아보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다.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승리의 신전. 장대한 대리석 관문, 프로필 라이어를 통과하면 올리브 한 그루가 심어진 또 다른 건물을 만나게 된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선물한 아테나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선택했다. 그 올리브는 그리스의 상징이 됐다. 파르테논 신전이다. 기원전 5세기경에 세워진 이곳 역시 수호신 아테나에게 바쳐진 곳이다. 신전의 총 길이는 70m에 달하는 장엄한 형태다. 지금은 순환의 세월 후 무너졌던 모습을 원형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한창이다. 신전을 장식했던 조각품의 대부분은 대형 박물관에 있어 실제 여기선 겨우 한 조각의 조각상을 아슬아슬하게 만날 수 있다. 여전히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이다. 언덕 아래엔 대리석으로 지어진 야외 콘서트 극장이 있다. 이 극장은 오늘날에도 그리스 고전극과 오페라 등 음악 공연이 활발하게 열린다. 아름다운 울림과 역사의 깊이로 여기서의 공연은 더욱 특별할 것 같다. 아크로폴리스 남동쪽 아래엔 낮은 언덕이 있다. 서기 51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곳이다. 최고 법정의 역할을 했던 이곳 아레오파고스에서 사도 바울은 미지의 신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했다. 울퉁불퉁한 계단을 오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올려다 보인다. 신화와 전설의 나라 그리스가 로마 시대를 거치며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리스 문명의 보물들이 모여있는 국립고고학 박물관이다. 2차 대전 당시엔 소장품들을 땅에 묻어 보관했다고 한다. 먼저 키클라데스 문명관. 인체를 표현한 것이 매우 단순하고 상징적이다. 깜찍한 바이올린 모양의 조각상들. 팔짱을 끼고 있는 늘씬한 여인의 조각상들. 악기를 연주하는 조각상에서 당시의 발달한 문명이 쉽게 다가온다. 그 유명한 황금 마스크다. 감은 눈, 닫혀진 인매가 생생하다. 360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찬란히 빛나고 있다.
포효하는 순금의 사자들도 생생하게 그지없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인들에겐 참으로 귀한 자산이자 자부심이다. δουλεύοντας σε αυτή τη δουλειά, είμαι όλο και πιο περήφανη για αυτό που είχαν οι προγονείς μας. 전쟁이 나면 청동상을 녹여 무기를 만드는 바람에 많은 상들이 사라졌지만 여긴 몇 점의 귀한 청동상이 있다. 강인한 남성의 육체를 세밀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걸작 중 하나다. 같은 장소 에르테미시온 바다에서 발견된 말을 탄 소년상은 솟아오르는 말 등에 탄 소년의 거침없는 기상이 역력하게 느껴진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 중 한 곳인 산토리니 섬에서 발굴된 유적을 찾아갔다.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는 이 프레스코화는 3층 집 벽을 장식한 그림이다. 활짝 핀 백합꽃과 제비들이 빨강과 검은색 토양 위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빨리 그 섬에 가고 싶어진다. 이글대던 아테네의 태양이 조금 수그러든 시간이다.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 카페에 모여든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담소를 나눈다. 오후 6시쯤이면 아직 저녁을 먹긴 이른 시간이다. 광장엔 아테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 번잡한 상가와 고대 유적이 하나로 얽힌 이곳 그리스. 아테네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든다. 관광업은 그리스 최대의 산업이다. 이름이 같은 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다. You look around, like right over here, you have the ancient history way back, and today I walked up to the top of that the church over there, and you can just see all of how spread out Athens is. Feeling of being in Athens, it's history, it's the weather is beautiful, it's tremendous. It's a calming relaxation. It's a great place to be. 아테네 시내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진 무명 용사비. 매 시간 그들을 기리는 의식이 치러진다. 비문엔 그리스가 참전한 나라의 이름들이 있다. 코리아가 또렷하다. 6.25 전쟁에 1,581명을 파병했던 그리스. 영웅들에게는 세상 어디라도 그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구절이 뭉클하게 와닿는 순간이다. 국가부도 상태라고는 하지만 활기가 넘치는 거리. 커다란 오르골을 돌리는 한 남자가 눈길을 끌었다. 아저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돌려봤다. 오늘은 아테네 시내에 있는 근대 올림픽 경기장을 찾아간다. 올림픽의 창시국인 그리스에서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은 각별한 것이다. 원래 우승자에겐 올리브관이 씌워졌다. 길이 204m, 폭 83m에 이르는 이 대리석 경기장의 위용은 대단하다.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스타디움으로 사용된 이곳은 결국 인류의 가장 큰 체육 행사인 올림픽의 경기장으로 거듭난 것이다. 운동장 한가운데 조각상들이 좀 민망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신체의 단련을 강조한 그리스인의 유머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던가. It makes you feel, I don't know, connected kind of to when the Greeks used to have their Olympic Games here. I feel the same. I feel like in the ancient Greek, and it's really impressive to be here. I love it. 오늘날 올림픽 정신이 많이 퇴색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올림픽을 통해 감동과 스토리가 탄생한다. 역대 올림픽 개최지 중 서울 표시도 선명하다. 관광객 사이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그는 한 주에 서너 번 여기 온다. Και άμα αλλάζω θέση και πάω και κάθομαι εκεί πέρα, τώρα είναι ο ήλιος και βλέπω και την Ακρόπολη εκεί, αισθάνομαι ακόμα πιο ωραία. Εδώ βλέπω τον Άγιο Γιώργη, το Λυκαβητό. Ανάλογα τη θέση που κάθεσαι. Και από εκεί βλέπω τη Βουλή των Ελλήνων, αυτοί που μας καταφέρανε σε αυτά τα χάλια και τραβάμε αυτά τα πράγματα. 이글대던 태양이 서서히 넘어가는 시간. 뜨거운 한낮을 피해 다 저녁 시간인데 경쾌한 운동회가 열리고 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어린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난이도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참여하는 데 뜻이 있어 보인다. Το σχολείο είναι από το πρώτο των Αθηνών, με βαθιά ιστορία. Είμαστε πολύ συγκινημένοι γιατί προσωπικά εγώ πήγαινα σχολείο εδώ, πηγαίνει και η κόρη μου εδώ. Παιδάκια για κάποιο συγκεκριμένο θέμα το καθένα ξεχωριστά. 140년 역사를 지닌 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이 쓴 글이다. 교육을 통해 올림픽에 대한 강한 자부심. 역사에 대한 긍지를 얼마나 깊게 가르치는지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자동차로 1시간 반을 달려 펠레폰네소스 반도 시작점인 코린투 운하에 도착했다.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잇는 이 운하는 길이 약 6.4km, 넓이 약 25m, 깊이 8m로 연간 12,000척의 배들이 오가는 중요한 운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형 컨테이너 선박은 지날 수 없다. 뱃길을 단축하려는 운하 건설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 네로 황제를 거쳐 2500년 후인 1893년에 결실을 맺었다. 운하를 통과하는 커다란 배들이 좁은 해협을 건너기 위해선 상주하고 있는 노련한 선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운하가 뚫리면서 아테네에서 이탈리아까지 수백 킬로미터 바닷길이 단축됐다. 완공 후 100여 년 가까이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운하를 통과하는 나도 영화 속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다. Η αλήθεια είναι πολύ περήφανη. Εργάζομαι 15 χρόνια στην εταιρεία και η διορία αποτελεί το ορόσημο για την κορυφαία και γενικότερα για την Πελοπόννησο. Είμαστε η φυσική πύλη της Πελοποννήσου. 80여 미터 높이에 이르는 장대한 수직 암벽을 통과해 드디어 운하의 끝 코린트만에 이르렀다. 함께 탔던 선장님이 화물선으로 옮겨 탔다. 10,000번 이상 통과한 선장님의 노련함이 좁은 해협을 잘 건너게 할 것이다. 돌아오는데 철교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고 있어 기다려야 했다. 코린트 운하 잠수교다.
잠시 후 철규는 서서히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Very nice weather, you know. Came down from Norway, sailed for a week from through the Corinth Canal and to Kos. 이번 여행에서 운하를 왕복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해양의 나라 그리스는 고대로부터 해양 무역이 발달한 곳이다. 특히 이곳 코린트는 상업과 문물이 최고도로 발달했던 고대 도시 중 한 곳이었다. 이제 그 찬란했던 영화의 흔적은 아폴론의 신전 기둥 몇 개로만 남아 찾는 이의 마음까지 쓸쓸하게 한다.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됐던 도시가 1세기 후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 재건된 이곳은 인구 7만 5천여 명이 거주할 만큼 번성했던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기도 했다. 대리석으로 된 이 길을 따라가면 레카이온 항구에 이른다. 서기 52년 사도 바울이 코린트인들의 문란한 생활상을 비판하다 붙잡힌 베마터와 돌판에 새겨진 성경 구절만이 쓸쓸한 이곳을 증언하고 있다. 이제 펠레폰네소스 반도 깊숙하게 자리한 고대 올림피아를 향해 더 달려간다. 초록의 올리브 나무가 끝간데 없이 자라고 고대의 신성한 숲이 불쑥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얼핏 보면 여느 관광지 마을 같지만 여기저기 펄럭이는 각 나라의 국기에서 이곳이 올림피아 마을임을 알 수 있다.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는 주름 드레스, 마른 월계수관, 올림피아 마을에서 만나는 광경이다. 무성한 숲이 우거진 비옥한 땅에서 올림픽 경기는 시작됐다. 기록상 최초의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에 시작됐고 달리기, 레슬링, 투창, 원반 던지기, 높이 뛰기의 5종목이었다. 제우스 신을 기리는 제전에서 출발한 올림픽은 남성들만 참여했고 여성들은 관람할 수 없었다. 여기는 헤라 신전,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곳이다. 올림픽 성화의 불꽃이 처음 태어나는 곳이다. Every 2 years about a fire ceremony, Winter and Summer Olympics. Okay? Every 2 years. Every 2 years about. 이번 채화식의 제사장 역할은 그리스 배우 카테리나 레호였다. 오목거울에 태양열로 불꽃을 일으킨다. 인류 평화와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폴론 신이시여, 이 성스러운 불을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로 보내주소서라는 간절한 바람도 덧붙였다. 고대 올림픽 시절에 여자는 관람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씩씩하게 주 경기장 입구를 통과해본다. 닷새 동안 열렸던 이 올림피아 제전은 작은 도시국가로 이루어졌던 그리스를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고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헬라스 정신의 출발점이 됐다고 한다. 쇠악볕 아래 200여 미터의 주경기장을 달려봤다. 우레 같은 함성이 들리진 않았지만 여기선 꼭 달려야만 할 것 같았다.
덕분에 콜롬비아에서 온 가족들의 환대를 받았다. 고대 올림피아를 떠나며 올림픽의 참 정신이 저 숲처럼 늘 푸르게 살아있길 기원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농촌의 한 가정을 방문했다. 마크리스라는 동네인데 올림피아 타운에 가기 전 집안 구경을 약속하고 떠난 터였다. 소박하고 정갈한 부엌 풍경이 낯익고 정겹다. 날은 덥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얼마나 구수한지 모른다. 니코스 아저씨와 딘 아주머니는 69년 독일로 이민을 떠났다가 은퇴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와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며 일과를 보낸다. 잘 익은 자두며 오랜만에 보는 암탉과 병아리, 정겹다. 아저씨가 한아름 오렌지를 따주신다. 그저 지나가다 들른 나그네일 뿐인데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리스인들의 따뜻한 심성이 깊게 와닿는다. 아테네에 돌아와 가슴이 설레는 섬, 산토리니로 간다. 비행기로 40여 분 남짓 날아온 이곳 해안은 특이하게 검은 모래로 돼 있다. 어떤 가림막도, 치장도 다 떨치고 태양과 정면하며 이 시간을 느끼고 있다. 키클라데스 해의 가장 남쪽 산토리니 바다엔 자연과 하나 된 사람들의 자유가 있다. 섬 남쪽 끝자락엔 붉은 바위와 인상적인 해변이 있다. 빨간색의 절벽과 검은 모래로 이루어진 게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이 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테네 박물관에서 봤던 프레스코화의 검은 땅, 붉은 땅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다. 저 투명한 애게해에서 헤엄치는 기분은 어떤 걸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만해지는데. 원래 티라란 이름의 산토리니 섬은 몇 차례의 화산 폭발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 섬의 토양은 비가 자주 오지 않아 척박하다. 먼저 관광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 피르고스 마을에 들렀다. 미로처럼 좁게 난 골목, 아치형 터널이 곳곳에 있다. 서너 집 건너 작은 교회가 있다. 바로 그리스 정교회당이다. 그리스 정교회는 1800여 년 이상 나라 없이 살아온 그리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요, 그들의 일상생활이었다. 마을 곳곳에서 하얀 칠을 한다. 이분은 알바니아에서 오셨다고 했다. 하얗게 마을이 유지되는 비밀을 엿본 것 같았다. 오후 서너 시 모두가 낮잠을 즐긴다. 고양이도 예외가 아니다. 가까이서 보고 만져도 끄떡하지 않는다. 한가한 이곳 풍경, 나른한 오후다. 뜻밖의 골목에서 웨딩 촬영 커플을 만났다. Why did you pick Santorini? Santorini, this place. Santorini, Santorini, it's beautiful. Beautiful island. Absolutely gorgeous. Yeah, so look at this. They're doing the kissing. No, kiss again, kiss again, kiss again. I dare you. I dare you, dare you. 아직 일몰의 시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바다를 향해 앉아있다.
한적한 이곳에서 호젓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척박한 토양 위에 자라는 포도밭도 한눈에 들어온다. Μ' αρέσει γιατί είναι πράσινο, δεν είναι τελείως ξερό. Τα μπέλια δηλαδή που έχουν εδώ και πιο προσεγμένα είναι. Καλά, είναι προορισμός. Νησιά, Μοναδικός προορισμός. 석양으로 이름 높은 이하 마을이다. 당나귀 방울소리가 요란하다. 종일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과를 마치고 우리로 돌아가는 당나귀 무리에 갇혔다. 당나귀도 피곤해 보인다. 사람들이 큰 구경거리를 앞둔 것처럼 운집해 있다. 에게해 남쪽 키클라데스, 산토리니 이하 마을. 일생에 꼭 한번 봐야만 한다는 아름다운 일몰이다. 단지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다. 숨이 멎는 듯한 풍경도 아니건만 조용히 사위어가는 마지막 빛 한 줄기까지 아쉬워하며 가만히 앉아있다. 내일 또 어김없이 해가 뜨리라는 희망 속의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어제 본 포도밭이 궁금해서 와인 박물관에 찾아갔다. 산토리니엔 와이너리와 박물관도 여러 곳이 있다. 이 집은 4대째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하 저장 창고를 박물관으로 개조했다.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와 한국어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산토리니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아실티코라는 3,500년 전 고유 품종이다. 넝쿨은 또아리를 틀어 그 안에서 포도송이를 키운다. 바람에 날아온 돌덩이를 피하려는 거다. 화산 토양, 건조한 날씨, 거센 바람의 영향으로 다른 곳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와인을 생산해낼 수 있기에 포도 농사와 와인 제조에 들이는 노력은 더더욱 각별해 보인다. 코츠와 노플러스 가문이 거래해온 100여 년 전 장부들이 와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누구라도 한 병쯤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야기가 있는 와인 박물관이었다. 친절하게도 요르고스 씨가 산토리니의 또 다른 명물을 보여주겠다며 앞장섰다. Very nice. Here we have a pistachio. We have it under the sun for to be more dry, and then we put it in the oven and we make it oven pistachio. 붉은 체리 토마토와 피스타치오. 처음 알게 된 산토리니의 특산품이었다. Now they cut it in the middle. They have it under the sun, and this be dry tomato, and usually we eat with salad. 섬을 방문했던 때가 6월 말. 붉은 고추를 말리는 우리네 농촌 풍경 같다. 다 익었어요. 이제 여름의 시작인데 정말 그리스가 태양의 나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토마토 있고. 건조한 화산지형 산토리니에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05년부터 농장 대표 야니스 씨는
피스타치오 나무를 심고 쉽지 않은 일에 뛰어들었다. It's like here. This is the fresh one. Fresh one? Yes. It's dry in the earth of Santorini. No rain. It's very fragile. You see, this is dying now because there's not enough water. 파바는 이곳 사람들의 전통 주식 중 한 가지다. 끝맛이 달짝지근한 이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 한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파바콩 역시 포도와 같이 3000년 전 고유 품종이란다. 여기 저거 왔다. Το τρένο φεύγει στις 8. ταξίδι για την Κατερίνη.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에게해를 여행할 수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말했다. 그 한 번의 에게해 여행이라면 역시 에게해의 진주 혹은 빛에 씻긴 섬 산토리니다. 그 말이 실감나는 곳, 바로 피라 마을이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호텔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호텔 앞은 바로 툭 트인 에게해로 이어지는 환상의 전망이다. 산토리니 최고의 미각을 선사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이 손님 맞을 준비를 끝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듯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일지라도 먹을 것이 빠질 수는 없는 법이다. Also, the beauty of Santorini. Everybody can come, from the small children until the very big men and women, because all they can see something different and take something from Santorini. 어디를 봐도 그림 엽서 같은 풍경이다. 흰 지붕의 교회들. 믿기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들어찬 하얀 건물들. 그 속에 수많은 호텔과 레스토랑, 카페가 있다. 피라마을 꼭대기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가게를 발견했다. 유리를 이용한 화려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밝고 강렬한 작가의 열정이 느껴졌다. 10여 년 전 아테네에서 이주한 유리공예가 메리 씨의 작품이다. 멋쟁이 예술가이자 아테네 토박이 메리 씨가 여기 풍광에 반해 눌러 살게 된 것처럼 누구라도 산토리니의 밤 풍경을 보고서 오랫동안 설레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산토리니를 떠나는 마지막 날, 교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하고 차를 멈췄다. 교회 안에선 엄숙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뻐라.
예배 늦은 어린이가 포도밭 사이로 뛰어왔다. 7살 먹은 초등학생 블라 어린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 예배를 드리며 음식을 나눠 먹는 모양이다. 바로 큰 소단에 가득한 게 파바 콩죽이다. 콩죽과 빵을 나누며 소박한 와인 한 잔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작은 섬 산토리니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 정말 궁금했다. Είναι πάνω από 300. Υπάρχει ένα έθιμο εδώ, μια συνήθεια, οι κάτοικοι να φτιάχνουν ένα ναό στο χωράφι τους, όπως είναι αυτός τώρα. Καταλάβατε? Ναι. Υπάρχει και φτιάχνουν ένα ναό αυτός, φτιάχνουν κι άλλους ένα εκκλησάκι, έχουν αυτή την αγάπη του Χριστού, καταλάβατε? 급속한 관광화로 섬의 인심도 변하고 있다지만 아직은 따뜻함이 남아있는 산토리니 섬이다.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이 잘 보존된 이곳은 대규모 도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몇 차례의 화산 폭발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진 산토리니 섬에 3,500년 전 도시의 모습이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 놀라운 일이다. 상하수도 시설, 정교한 공예품, 잘 마감된 돌집과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발견된 이곳은 전설 속의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를 떠올리게 하는 신비로운 유적임이 분명하다. 이제 산토리니를 떠날 시간이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아티니오스 항구가 있다. 화산 폭발로 본섬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작은 섬으로 점점이 떠 있다. 아테네 피레우스 항을 비롯해 에게해 여러 섬으로 떠나는 배들이 수시로 드나든다. 사람들이 들고 나는 모습이 장관이다. 이제 에게해 푸른 물빛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 그리스의 섬들은 모두 에게해 안에 있고 그 중심에 지금 지나는 바다 키클라데스 제도가 있다. 산토리니를 떠난 고속페리는 이오스, 파로스 섬을 거쳐 미코노스 섬으로 향한다. (3시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바람의 섬 미코노스에 도착했다. 절벽 위의 마을 산토리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여섯 개의 풍차가 올려다 보이는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여간이 아니다. 기능은 멈췄지만 여기 풍차는 이미 미코노스 섬의 상징이다. 풍차 바로 옆 여행정보센터에 들어가 봤다. 아저씨들이 기념품을 팔며 미코노스 섬 관광 정보를 친절히 안내해줬다. 지금 파도가 몰아치는 저곳이 바로 이 섬의 관광 1번지 리틀 베니스다. 파도와 바람이 한 몸이 되어 부딪히는 이곳. 그리고 사람이 더하여 생생한 영화의 한 장면이 되는 것. 이것이 미코노스 섬에서 발견한 첫 번째 매력이다.
16세기에 지어졌다는 하얀 교회 파라포르티아니. 꼭대기에 작은 창문과 작은 종 하나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다. 하얀색이 마음까지 하얗게 비워내는 섬이다. 앉아있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 이튿날, 신화와 역사의 섬 델로스행 배를 탔다.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섬이다. 겨울엔 배가 다니지 않아 여름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다. I said just look for the White House. Well, you see they're all white. Then blue shuttered. I mean, it's beautiful. And the sea. 델로스 섬은 에게해의 중심이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지혜와 예언의 신 아폴론의 출생지다. 키클라데스 제도의 모든 섬들은 이 작은 섬 델로스를 원처럼 둘러싸고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기원전 500여 년 전, 이곳은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델로스 동맹의 결성지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금고가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이 섬에는 각종 신전과 호화로운 주택이 즐비하고 3만여 명 가까운 각국 외교사절과 무역상인이 모여든 역사상 최초의 국제 무역 도시였다. 그러나 섬은 이후 1900여 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 있다가 1872년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 Είναι ο μεγαλύτερος αρχαιολογικός χώρος της Ευρώπης, κάτω από την προστασία της UNESCO από το 1990 και υπήρξε το μεγαλύτερο θρησκευτικό και εμπορικό κέντρο της αρχαιότητας. 아폴론과 누이 아르테미스가 출생했다는 신성한 숲이 바람에 날린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신화와 전설, 그리고 역사가 이 섬 곳곳에 서려 있어 델로스 섬이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 미코노스 섬에는 여러 곳에 해수욕장이 있다. 유난히 맑은 물빛, 잊을 수 없는 바다 색깔이다. 바람 부는 해안에 진 풍경이 펼쳐진다. 수영복 위에 실로 짠 옷을 덧입는다. 바람의 세기가 더 확실하게 와닿는다. 국가부도 위기를 겪는 그리스인들이지만 여전히 휴가는 중요하다. Η Μύκονος έχει υπέροχες παραλίες, έχει τις πιο όμορφες παραλίες, πολλές και όλες είναι καταπληκτικές. Ωραία νερά, είναι ένα καθαρό νησί, όμορφο, αισθητική. Τι άλλο. Βρίσκεις τα πάντα στο νησί, facilities, πολλά facilities, κυρίως ωραία νερά. 한낮의 미코노스 섬에 아지랑이처럼 열기가 피어오른다. 미코노스 섬은 그리스 전역에서 물가가 비싼 곳으로 소문났다. 그런데 이 식당은 부부가 직접 조리하는 맛있고 착한 식당으로 이름났다. 올리브 오일과 허브, 토마토 소스가 기본 양념으로 고기 맛을 돋운다.
석쇠에 직접 구운 두툼한 양고기와 감자. 양도 많아 지친 여행객의 허기진 속을 든든히 채워준다. 다시 리틀 베니스가 있는 호라타운에 왔다. 이곳 역시 하얀 골목에 아름다운 가게와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배틀에 앉아 옷감을 짜는 할머니를 만났다. 60년째 배를 짜는 미코노스의 직조 명인. 한 올 한 올, 6시간을 짜야 한 장의 스카프가 완성된다. 진정한 명품이란 이런 것 아닐까? 미코노스는 오래전부터 손으로 짠 직물이 발달해 그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었다. 아테네의 한 유명 잡지사에서 미코노스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9세기 전통 가옥에 섬 사람의 일상을 보여주는 가구와 의상이 모아져 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박물관 운영이 쉽진 않단다. Αγαπάω την ιστορία, αγαπάω τη Μύκονο και μ' αρέσει και όλο το κομμάτι αυτό, η μνήμη. Η μνήμη είναι πολύ σπουδαία. Αν χάσουμε τη μνήμη, δεν είμαστε τίποτα. 오늘도 파도와 바람이 요란해 고기 빼는 바다에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미코노스 사람들은 바람을 좋아한다. 이제 섬을 떠나는 날이다. 미코노스의 명물 펠리컨새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생각에 새벽같이 포구에 나왔지만 역시 보이지 않았다. 대신 농부 할아버지들만 만났다. 할아버지께서 펠리컨이 자고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신다며 앞장섰다. 촬영 내내 펠리컨의 행방을 찾았지만 꼭꼭 숨은 새는 보이지 않았다. Είναι κλειστά. Εδώ μέσα τον έχουνε. Όμως ανοίγουν κατά 10 ώρα ανοίγουν. Έρχεται μια γυναίκα και τον παίρνει και τον βγάνει έξω. 일부 관광객과 취객들이 펠리컨을 괴롭히는 바람에 관리하는 여인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Ευχαριστώ πολύ, να είστε καλά. Γεια σας. 많이 아쉬웠다. 반겔리스 할아버지의 친절한 여운만 남았다. 아무래도 미코노스에 다시 한번 오게 될 것 같다. Hello Korean public! You should visit Panormos. Panormos is beautiful. Yes, and it's not very